12월 29일 일요일 24년도의 마지막 일요 경마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사전 예상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일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루키 2세 암말 1200m 전체 혈압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는 이제 실전 경험이 있는 마필이 1번마 모던파티, 7번마 준마포스 이 두 마필이 실전 경험을 갖고 있고 나머지 9마필이 이제 데뷔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전 경험을 갖고 있는 마필이 뭐 크게 뚜렷하게 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는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신마들이 좀 그러니까 데뷔전을 갖는 마필들이 선전할 가망이 좀 높은 경주인데, 자, 저는 이번 경주에 뭐 인기도와 상관없이 이 조교 모습만 놓고 보면요, 2번마 플라잉데이, 3번마 특급파티, 4번마 겨울장미 이 세 마필의 조교가 너무 좋아 보입니다. 물론 이 세 마필이 다 인기마죠. 다 인기만데 특히 이 중에서도 이 3번마 특급파티 지금 조제로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뭐 지금 제일 핫한 기수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조제로 기수, 문세영 기수가 계속해서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 마필은 일단 맛 체형도 되게 당당한 마필이고요. 마필의 상태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스타트 능력이 빨라 보이지는 않는데 주행 심사에서도 보시면 마지막 타임이 너무 좋습니다. 근데 마필 자체도 상당히 좀 좋아 보이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장래도 좀 발전 기대치를 좀 어느 정도 안고 있는 마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4번마 겨울장미는 이용호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이 조교 모습을 보면 신마답지 않은 모습입니다. 저는 아마 이번 경주에서 이 겨울장미가 만약에 선행을 간다면 저는 뭐 재미있는 승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경주고요. 2번마 플라잉데이는 역시 조교 모습은 좋고 레이스데이에 잠하죠. 그렇기 때문에 혈통적 기대치까지 생각을 한다면 이 마필도 무시는 못합니다. 결국 이번 경주는 뭐 어쨌든 신마 경주니까 깜깜이 경마죠. 이 마필이 실전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는 다들 모릅니다. 근데 조교 모습까지 감안하고 주행심사 모습까지 감안을 한다면 저는 2번, 3번, 4번 이 세 마필이 좀 선전할 가망이 높고요. 주행심사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던 이 9번마 내길의 에이스도 분명히 가능성은 갖고 있는데 저는 외곽이라는 단점을 극복하기는 조금 쉽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제 7번마 준마포스 아무래도 실전 경험을 갖고 있다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마필은 글쎄요, 데뷔전에서는 뭐 솔직히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인 마필은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모습을 보였는데 어쨌든 실전 경험이라는 거, 이걸 무기로 해서 선의권에서 좀 붙여뛰는 경주를 할 수 있다면 저는 마지막 한 발은 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솔직히 신마들의 조교가 너무 좋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3번마 특급파티, 4번마 겨울장미, 2번마 플라잉데이, 그리고 복병마로 7번마 준마포스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하는 편성입니다. 서울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호분 별정 A형 1300m 전체 혈압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향후 부진의 늪에 빠질 가망이 높은 그런 마필들이 좀 출전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기마들, 인기마가 능력마로 대두가 될 가망이 높고 인기마가 좀 선전할 가망이 좀 높은 경주입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는 이 3번마 파워몬스터와 외곽에 있는 11번마 라운 사일런스 이 두 마필이 초반 선행 경합을 하고요. 2번마 메가스텝이 추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정도의 경합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이 세 마필이 인기마고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2번마 메가스텝, 자, 유승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5번을 나와서
3착 2번을 한 마필입니다. 3착 승군에 걸려있는 마필인데 이 마필이 계속 착승권 언저리에서 맴돌고 있는 마필이고 초반 순발력이 그렇게 좋은 마필은 아닙니다. 근데 막판 탄력은 갖고 있는 마필인데 문제는 마체가 되게 작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마지막 한 발이 조금 아쉬운 마필, 다시 말하면 좀 근성 부족을 보이는 그런 마필이긴 합니다. 근데 상대가 약해졌죠. 그러니까 여기선 지금 인기마로 대두가 되고 있고 보여준 모습으로 봐서는 뭐 입상의 한 자리는 차지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마필이긴 하지만 강하게 보기는 어려운 마필입니다. 자, 3번 마 파워몬스터는 이번 경주, 이번 편성이 앞선이 그렇게까지 빠른 마필이 있는 경주는 아니기 때문에 게이트에 인점을 안고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 어쨌든 1300m에서 선행을 갈 수 있다면 유리한 전개가 가능하고요. 최근의 모습을 보면 점점 마필이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여기에 지금 김성현 기수가 3km의 감량 이점을 안고 게이트의 이점으로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전개로 봐서는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 거꾸로 말하면 김성현 기수기 때문에 믿음이 좀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11번 마 라운 사일런스는 일단 이 마필도 지금 이번 편성이라면 당연히 앞선을 갈 수 있는 마필, 외곽에서 휘감고 나올 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좀 앞뒤가 다 되는 전개 이점을 좀 갖고 있는 마필이긴 한데 이제 외곽이라는 단점이 하나가 있죠. 그러니까 과연 조제로 기수가 초반에 어떤 승부를 펼칠 것이냐인데 저는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앞선을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인기맛의 마필이 이번 편성에선 능력마로 좀 대두가 될 수밖에 없고 보여준 모습이나 또 기수의 컨디션, 마필의 상태까지 다 감안을 한다면 뭐 인기마 선에서 끝날 가망이 좀 높은 경주이긴 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각각의 단점은 좀 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마필의 인기마의 아성을 깰 수 있는 마필이 과연 있을까라고 봤을 때 솔직히 크게 보이는 마필이 없습니다. 자, 5번 마 태기산 킹 같은 경우에는 이 마필도 기습적인 선행을 갈 수는 있습니다. 기습적인 선행을 갈 수는 있는데 저는 막판 근성은 많이 좀 떨어진다라고 보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 마필이 도주성 선행, 즉 혼자만의 선행을 갈 수 있다면 힘한배를 하면서 마지막에 버티기가 가능하겠지만 3번 마 파워몬스터가 상당히 좀 강하게 압박을 할 거기 때문에 편안한 선행이 좀 어려울 거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거꾸로 얘기하면 3번 마 파워몬스터가 선행을 가면 태기산 킹이 따라가는 전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전개가 될 것으로 보이고 10번 마 동진 썬더는 조교는 상당히 좋습니다. 조교는 상당히 강하게는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너무 기록이 안 좋은 마필이죠. 근데 변화가 좀 와야 되는데 글쎄요, 크게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 이런 느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도 강하게 보긴 어려운데 제가 이번 경주에서 좀 재밌게 보는 말은 이 7번 마 스트롱보스입니다. 딴 거 없습니다. 일단 기수, 임다빈 기수가 기승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조교 모습을 보면 예전의 모습과는 조금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마필이 데뷔 전 이제 9월 29일 경주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찾아 돌려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형 사고가 났던 마필이죠. 대형 사고가 났던 편성이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기수가 부상을 당했고 낙마를 했던 그런 경주입니다. 거기 후미권에서 결국은 신영철 기수도 낙마를 하고 말았는데 이 마필이 이때 초반 스타트 2번 게이트에 이점을 안고 좀 스타트를 나오려고 했는데 1번, 3번 이런 마필들이 좀 빠르게 나가다 보니까 뒤로 밀려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후미권 전개를 하다가 사고가 나고 말았고 그 다음번 경주에서는 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는데 이번 경주 대비한 조교 모습을 보면 상당히 좀 말이 좀 활기차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필의 좀 힘도 좀 차가는 느낌이고 이제 신마티를 조금은 벗어나는 느낌입니다. 거기에 임다빈 기수가 기승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번 경주가 좀 인기마들이 있는 경주기는 하지만 어쨌든 뭐 아직까지는 보여줄 걸음이 더 남은 마필들의 한판 승부고
어떤 전개가 나올지는 모르기 때문에 조금만 빠르게 임다빈 기수가 붙여서 뛸 수 있다면 이변도 가능한 그런 경주 편성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번 경주는 인기마가 기본적으로 선전할 가망이 높아요. 높기는 한데 이변의 가능성은 존재한다. 왜냐하면 인기마들이 각각의 단점을 안고 있죠. 2번마 메가스텝은 근성이 좀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3번마 파워몬스터는 어쩌면 기수가 좀 불안할 수 있고, 11번마 라운 사일런스는 모든 조건은 다 좋은데 외곽이라는 단점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초반에 전개가 어떻게 될 것이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 틈을 파고들 수 있는 마필이 저는 7번마 스트롱보스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11번마 라운 사일런스, 3번마 파워몬스터, 2번마 메가스텝, 그리고 복병마로 7번마 스트롱보스, 이 네 마필을 추천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세 마필은 다 인기마입니다. 그럼 배당의 메리트가 만약에 없다라고 본다면 저는 복병마인 7번마 스트롱보스를 놓고 그냥 소액 분산 배팅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배팅 전략이다, 이렇게 보는 편성입니다. 서울 3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 1700m 전체 일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6등급에 1700m에 출전하는 마필들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부진마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진마 편성이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부진마 편성은 공부하면 인기마뿐이 안 남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역시 저는 인기마들이 선전할 수밖에 없는 구도다, 이렇게 보는데, 문제는 그 인기마들의 능력 차이가 크지를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혼존 구도의 경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편성입니다. 일단 이번 경주에서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마필은 이 2번마 로풍기 드래곤, 3번마 내길의 영광, 9번마 위드 디스크로, 10번마 메리트 선샤인, 이렇게 네 마필입니다. 아마 인기 1, 2, 3, 4위가 될 텐데요. 근데 이 마필들이 다른 편성에 만약에 갔다, 그랬을 때도 인기마냐 라고 했을 때 장담 못하는 마필들이죠. 그러니까 이번 편성에서 인기마란 얘기입니다. 물론 지금 이 중에는 아직 전적이 짧은 마필들도 있기 때문에 보여줄 걸음이 남아있는 마필들도 있습니다. 있기는 한데, 솔직히 말하면 장래 발전 기대치가 그렇게 있다, 이런 마필들은 크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이 네 마필, 이 인기마의 아성을 깨트릴 수 있는 마필이 뭐가 있을까를 찾아야지 이제 배당마를 찾을 수가 있는데,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8번마 음파뮤직이 이게 1700이라는 어떤 거리적 특성을 가지고 기습 선행을 간다면 좀 버틸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림을 그릴 수는 있는데, 물론 또 코지 기수가 기승을 하니까 조금은 더 가능성을 높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외곽이라는 거고요. 이 마필이 이번 편성에서는 어느 정도 순발력이 있는 모습이죠, 다른 마필에 비해서는. 근데 그렇다고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는 마필은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뒷심 자체가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넘어서기 어렵다고 보고, 자, 6번마 사바나 찰리, 이 마필 17번을 나온 말이거든요. 근데 제 방송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마필을 자주 추천을 했었습니다. 근데 연습할 때 보면, 그러니까 조교 모습을 보면 멀쩡한 마필입니다. 근데 실전에서는 전혀 힘을 못 쓰고 있는 마필이죠. 그래서 이번 경주도 솔직히 편성이 약하니까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봤는데, 또 기대를 했다가는 또 실망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이 마필이 들어와 버리면 저는 또 땅을 치고 후회하겠죠. 근데 그게 경마입니다. 어쩔 수가 없고요. 결국 저는 자력으로 인기마 네 마필을 이길 수 있는 마필은 없다라고 보는데, 이 중에서 이 9번마 위드 디스크로 지금까지 4번을 나온 마필이기 때문에 더 보여줄 걸음은 분명히 있는 마필이기는 한데, 자, 이 마필이 지금 선행을 갔을 경우에 조금은 더 힘을 낼 수 있는 마필인데 외곽에 있다라는 단점은 좀 있습니다. 하지만 편성이 약해졌기 때문에 좀 앞선을 노릴 것으로 보이고, 자, 10번만 메리트 선샤인은 기본적으로 이제 CC1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어쨌든 1700m 외곽은 불리할 수밖에 없는데, 이마필의 조교 모습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마체가
상당히 좀 가벼워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기습 선행을 갈 수도 있는 마필입니다. 어차피 편성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이런 편성에서는 기존 전개와 조금 다른 전개를 타는 마필들이 대거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3번마 내길의 영광은 지금 조교는 상당히 강합니다.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조교가 너무 강하다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실전에서 과연 힘을 쓸 수 있을까 이런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어쨌든 가능성은 갖고 있는 마필이죠. 자, 제가 이번 경기에서 제일 좋게 보는 말은 이 2번마 로풍기 드래곤입니다. 자, 김영군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직전 데뷔전에서 11번 최외곽 게이트에서 뭐 이렇다 할 모습도 보여주지 못했고, 스타트도 좋지를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힘을 쓰기는 좀 어려웠는데, 저는 이 마필이 기본적인 능력은 좀 갖고 있는 마필, 이렇게 보이는 마필입니다. 자, 게이트 2번 게이트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뭐 전개 자체가 빠른 마필이 없다 그러면 김영군 기수가 예상외로 앞선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편성입니다. 그리고 조교 모습도 보면 채찍까지 돼가면서 좀 강하게 조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직전 경주보다는 좀 달라진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직전 경주가 상당히 흐름이 빨랐던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풍기 드래곤이 따라가기는 어려웠던 경주인데, 이번 경주는 그렇지를 않다 보니까 2번마 로풍기 드래곤이 기습 선행을 만약에 나가고 10번마 메리트 선샤인이 붙이는 전개 속에서 9번마 위드 디스크로우가 마지막 한 발을 노린다. 이런 전개로 가버리게 되면 경주거리 특성상 로풍기 드래곤이 버틸 수도 있는, 저는 그런 편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요, 2번마 로풍기 드래곤, 10번마 메리트 선샤인, 9번마 위드 디스크로, 복병마로 3번마 내길의 영광,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4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3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이제 승군전에 나서는 상승세의 마필들도 있고, 형군에서 좀 정체기를 보이고 있는 그런 마필들도 출전을 했는데, 일단은 좀 승군전에 나서는 마필들의 상승세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승군전에 나서는 마필들이 대부분 다 2세 마필, 그러니까 보여줄 걸음은 더 있는 그런 마필이고요. 일단 뭐 이번 경주가 이 4번마 맥스파티, 9번마 연희 히어로, 10번마 프리타임, 이 세 마필이 선행 경합을 좀 벌일 것으로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4번마 맥스파티는 지금 승군한 이후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를 못하고 있고, 순발력만큼은 상당히 좀 앞서 있는 마필이기는 하지만 경합 상황에 좀 약한 마필이죠. 자, 9번마 연희 히어로는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순발력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마필이고, 10번마 프리타임은 어쨌든 데뷔전에서 우승을 한 마필입니다. 근데 저는 이번 경주에서 이 앞선을 가는 마필들이 전개 자체가 좀 불리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9번마 연희 히어로나 10번마 프리타임이 지금 다 외곽에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안게이트에 지금 여기에 추천하는 마필들이 대부분 다 순발을 갖고 있는데, 특히나 4번마 맥스파티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 마필이 선행을 가게 되면 이 9번마 연희 히어로나 10번마 프리타임이 외곽을 삥삥 돌아야 되는 상황이 지금 나오고, 이 두 마필이 직전 국산마 육군 경주가 편성 자체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 마필들이 이 연희 히어로나 프리타임은 어느 정도 좀 인기마가 되긴 할 텐데 좀 위험한 인기마로 보고 있고요. 저는 일단 이번 경주는 이 1번마 금화포모스트, 이 마필이 가지고 있는 능력 자체는 글쎄요 가장 강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좀 더 뛰어봐야 됩니다. 아직 전적이 좀 더 쌓여봐야 이 마필의 어떤 정확한 능력치가 가늠은 되겠지만,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이 마필이 보여질 걸음은 지금 더 있는 그런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전개도
선행만을 고집하는 마필이 아니고 선의권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한데, 자, 이역기수가 기승을 했다면 1번 게이트에서 물론 선행도 가능하지만 무리한 선행 경합보다는 앞선의 마필을 보내놓고 따라가는 전개를 했을 때, 그러니까 안에서 갇히는 전개만 나오지를 않으면 자기만의 걸음을 낼 수 있는 마필이 저는 그 1번마 그마포모스트로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5번마 라운디진스키죠. 자, 둘 다 이 셰클포드의 자마인데, 일단은 뭐 조제로 기수가 기승을 하면 좀 무섭습니다. 일단 최근의 상승대로 봤을 때요. 그리고 이 라운디진스키는 지금 상승세가 상당히 좀 좋은 마필이고 기본적으로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한 마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개는 가장 잘 나오는 마필이죠. 앞선에서 상당히 치고받는 난타전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전개가 나올 때 뒤에서 따라가면서 꾸준하게 자기 걸음을 낼 수 있는 마필이고요. 자, 6번마 에코월드는 이제 헤리카 신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역시 승군전입니다. 근데 이 마필은 솔직히 그렇게 강하다는 느낌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마필은 좀 꾸준함을 갖고 가는 마필, 즉 전개를 잘 타는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순발력이 아주 좋거나 막판 탄력이 무섭거나 뭐 이런 마필은 아니지만 근성을 갖고 싸움을 하는 마필처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번마 에코월드에 대한 기대치도 저도 갖고 있고요. 좀 예상외로 보는 마필이 이 7번마 가문파티입니다. 뭐 최근 박태종 기수가 기승을 하면 솔직히 뭐 믿고 뺀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좀 최근에는 뭐 이렇다 할 모습은 보이고 있지는 못한데, 이 가문 파티는 최근 들어서 마필이 막 살아나는 느낌입니다. 근성을 갖고 지금 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번 경주가 1300m 경주 선행마가 유리할 수도 있는 경주지만 선행마들의 전개가 저는 상당히 조금 어려워 보인다. 왜냐하면 치고받는 난타전이 될 수밖에 없고 선의권에서 압박을 할 마필들의 능력이 저는 좀 더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앞선의 마필의 압박을 버텨내기는 좀 쉽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 선행을 가는 세 마필 바로 뒤에 붙여서 갈 수 있는 이 1번마 그마포모스트나 5번마 라운디진스키, 6번마 에코월드, 7번마 가문파티, 이런 마필들이 마지막 직선주로에서 우당탕탕 앞선의 마필을 좀 넘어서는 이런 그림이 그려질 가망이 높고요. 제가 이번 경주에 추천은 안 할 건데 이 2번마 Remember Again, 이게 직전 경주의 모습을 보면 분명히 가능성은 있는 마필인데 역시 이 직전 경주의 편성 자체가 그렇게 세지는 않은 편성이었기 때문에 한 번쯤은 더 지켜봐야 될 그런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5번마 라운디진스키, 1번마 그마포모스트, 6번마 에코월드, 그리고 복병마로 7번마 가문파티,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마필들은 여러분들 좀 주의 깊게 봐두시면 내년에 어느 정도 좀 활약을 할 수 있는 그런 마필들이 붙어있는 가능성 있는 마필들이 좀 존재하는 편성입니다. 서울 오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암말 핸디캡 14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이번 경주는 저는 혼종구도로 보고 있습니다. 좀 입상 가능성이 있는 마필들이 여러도 출전하는 경주입니다. 근데 경주 거리도 1400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주 거리 1400을 자기 능력대로 소화해낼 수 있는 마필, 이런 마필들이 아무래도 입상의 확률은 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주장하는 마필들이 대부분 약간 좀 기복을 보이는 마필들이고 능력이 좀 엇비슷하게 보이는 그런 마필들이 대거 출전을 했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에서 핵심이 되는 마필은 두 마필이 있습니다. 2번마 칸누트, 그리고 4번마 왈츠의 여왕입니다. 자, 2번마 칸누트는 직전 경주 압도적 인기 1위마였는데 앗소리도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앞선을 나가질 못하고 출발이 안 되다 보니까 아예 뒤에서 올라오는 힘이 전혀 없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순발력이 좋은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1400m 이번 경주 편성에서 게이트에 이점을 안고 이마필이 선행을 나갈 수 있다면 앞선을 나가면 더 뛰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부, 이마필이 초반에 어떤 승부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경주 구도가 달라질 수 있는데, 만약에 이번 막 칸누트가 마이야 기수가 기승을 하고 선행을 가버리면 나머지 앞선 전개 마필들이 다 어려운 전개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1400m 경주거리 특성상 따라가는 전개를 하는 마필 또는 바닥 추입까지도 가능한 좀 그런 편성이 될 가망이 좀 높고요. 이 4번마 왈츠의 여왕은 이번 경주 나온 마필들 중에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기본 능력은 가장 좋은 마필로 보는 게 이 4번마 왈츠의 여왕입니다.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추입도 되는 마필이고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 또는 어쩔 때는 선행도 갈 수 있는 마필, 그러니까 다양한 작전을 펼칠 수 있는 전개에 이점이 있는 마필이고 근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뭐 대상 경주 나가서 우승할 수 있다 정도의 그 정도의 능력 평가는 아니지만 일반 경주에서는 언제든 자기의 걸음을 낼 수 있는 마필인데, 문제는 지금 50주 만에 출전을 했죠. 거의 1년 만에 지금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장기 휴양이었고 주행심사 모습은 그런대로 괜찮았습니다. 그런대로 괜찮았지만 조교가 상대적으로 조금 약합니다. 그리고 부담 중량도 어쨌든 좀 올라가 있는 상태.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휴양의 여파는 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한 번쯤은 좀 지켜봐야 되는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이 4번마 왈츠의 여왕의 조교 모습이 저는 괜찮았다면 거의 충마급이었습니다. 저는 그 정도로 이 왈츠의 여왕에 대한 어떤 기대치는 분명히 갖고 있다, 이렇게 보는 마필인데 아무래도 휴양 복귀 전 한 번쯤은 좀 지켜봐야 되고, 자, 문제는 지금 외곽에 있는 이 11번마 원더풀 세치, 이 마필이 직전 우승을 하고 지금 승군전에 나왔는데 김태희 기수가 계속 기승을 하고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질 못했는데 정정희 기수로 교체를 하고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 마지막 한 발을 썼던 마필입니다. 그때 수양민, 뭐 큐피드 K 이런 마필을 이기고 올라왔는데 이 마필을 과연 어떻게 볼 것이냐입니다. 그러니까 1400이라는 경주 거리에서 이 마필이 더 유리할 것이냐, 결국 늘어난 거리가 유리하냐 불리하냐인데 저는 조금은 불리하게 작용할 가망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 경주에 이제 뒤에서 올라올 마필이 3번마 브라이트카이, 5번마 벨로테로, 6번마 동키플레이, 7번마 학산대세, 이런 마필들이 좀 뒤에서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경주에 2번마 칸누투가 선행을 간다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자, 2번마 칸누투가 선행을 가서 강하게 좀 경주의 흐름을 빨리 끌고 갔을 때 바닥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들이 추입 타이밍이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칸누투의 뒷심이 1400에서는 아직 검증이 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들이 분명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칸누투가 강하게 선행을 끌고 가면 가장 불리한 전개가 될 수 있는 마필로 저는 1번마 아시장군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필은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를 하는 마필입니다. 근데 앞선이 강하게 흘러가는 경주에서는 이 아시장군이 선입권에 잘 붙이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번에 게이트가 1번 게이트예요. 그러니까 게이트는 상당히 유리해졌죠. 유리해졌는데 잘못하면 갇힐 수가 있습니다. 아마 2번마 칸누투가 강하게 치고 나가고 외곽에서 10번마 해제 여걸이 되든 안 되든 빠르게 붙일 겁니다. 여기에 천지마켓까지도 CC1 기수라면 휘감고 나올 가망이 높고, 이러면 아시장군은 갇힐 가망이 높고, 갇힌다라고 하면 뚫고 나오기는 만만치 않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뚫고 나올 수 있는 말이 3번마 브라이트카이가 조교 상태도 그렇고 최근의 모습까지 생각을 한다면 브라이트카이의 막판 추입력을 좀 기대를 해야 되고요. 5번마 벨로테로는 생각보다 좀 성적이 안 나오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능력은 저는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이라고 보고 있는데 뭔가 한 발이 아쉽고 좀 밋밋한 마필이고요. 6번마 동키플레이는 막판 근성은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조제로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으니까 앞선이 막
그 경합 상황, 혼전이 막 벌어지는 상황에서 뚫고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 6번마 동키플레이고, 같은 의미로 보는 게 7번마 학산대세입니다. 자, 이 마필이 직전 승군전 1400m를 택하고 나왔는데 인기마였지만 스타트 자체가 되지를 않았어요. 이 학산대세라는 마필도 약간 좀 앞선 선위권에서 붙여 뛰는 마필입니다. 그랬을 때 막판 타이밍을 보는 마필인데, 직전에는 유승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아예 스타트가 안 되다 보니까 뒤에서 그냥 관전하는 경주가 돼버리고 말았죠. 근데 이번에 코지 기수가 기승을 합니다. 그러면 코지 기수는 물 흐르듯이 좀 경주 전개를 하는 그런 기수로 보여지기 때문에 물이 초반에 무리하지 않고 선입권 그냥 따라가는 전개 꾹 참고 가면 직선주로 해서 한 발을 좀 쓸 수 있는 그런 마필이 7번 학산대세고, 코지 기수와는 좀 어울리는 전개가 가능한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칸누투가 선행을 간다라고 보는 전개로 보고 있고, 그렇다면 막판 뒷심 좋은 마필들이 올라올 타이밍이 나온다, 이렇게 보고 있는 편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3번마 브라이트카이, 6번마 동키플레이, 7번마 학산대세, 그리고 복병마로 선행을 노려볼 2번마 칸누트,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6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4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뭐 상승세를 타고 있는 뭐 승군전을 갖는 마필들도 있고요. 현 군에서 어느 정도 자기 자리를 매김하고 있는 그런 마필들이 대거 출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능력 차이가 크게 나지는 않고, 또 기복을 보이는 마필들도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까에 따라서 순위는 달라질 수 있는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전개가 어떻게 될 것이냐가 되게 중요한 경주로 보이고요. 마필의 능력 자체는 그날의 컨디션입니다. 이제 가장 대표적인 마필이 이 5번마 은빛 돌풍입니다. 자, 이 마필은 막판 탄력을 보일 수 있는 마필이기는 한데 초반 전개가 어떻게 될 것이냐입니다. 이 마필이 아예 뒷선에서 꾹 참고 가든가, 아니면 선입권 자리잡기 싸움을 한 이후에 밀고 들어가든가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면 들쭉날쭉한 성적을 보이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좀 덜 가는 마필이죠. 믿음은 덜 가는데 그렇다고 쉽게 뺄 수 있냐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애매한 마필이 되는 게 5번마 은빛 돌풍이고요. 자, 이번 경주 전개 자체가 보시면 이 6번마 청구채시나 7번마 스마트 삭스, 10번마 시티킹, 이런 마필들이 좀 앞선 전개를 할 가망이 높습니다. 이 세 마필이 만약에 선행 경합을 가는 상황이 나오게 되면 저는 솔직히 제일 불리한 전개가 되는 마필이 이 1번마 흥행불패와 8번마 스톤가이로 보고 있습니다. 자, 1번마 흥행불패가요, 이 마필이 초반에 그러니까 데뷔 당시에 상당히 많은 기대치를 안고 있었던 마필입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근성 부족을 보이면서 승부가 안 됐습니다. 계속 사착만 하는 마필이었죠. 그러다가 최근에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좀 앞뒤가 다 되는 그런 마필로 좀 바뀌면서 상승세를 탔습니다. 그리고 직전 경주 국산마 4군 승군전에서도 역시 뒤에서 올라오는 걸음을 보여주면서 가능성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국산마 4군에서도 좀 통하는 걸음을 보였기 때문에 아마 이번 경주에서도 많은 인기를 누릴 수밖에 없는 마필입니다. 그런데 뭐 제 방송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흥행불패라는 마필을 추천을 상당히 좀 많이 했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마필이 뭐 상위군까지 갈 것이다, 솔직히 이런 느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편성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지는 전개를 탈 수 있는 마필인데, 이번 경주에 앞선의 마필들이 그렇게 강하지를 않습니다. 그랬을 때 이 1번마 흥행불패가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넘어설 수 있는 그림이 나오면 다행인데, 그러질 못하고 안에 갇히는 상황이 나와버리게 되면 조금은 어려운 승부가 되는 거죠. 이 흥행불패가 최근에 이 선전을 했었던 이 경주들을 보시면요,
외곽으로 다 빼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주는 안에 붙어 있어야 될 그런 편성입니다. 그러면 안쪽 주로에서 과연 힘을 내면서 막판 탄력을 보일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 전개는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 8번마 스톤가이는 근성 부족이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말 자체가 능력이 아예 없는 마필은 아니지만 경합 상황에서 승부 근성을 보여주지를 못하면서 계속 아쉬운 승부를 하다 보니까 이번엔 되겠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마필입니다.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11마필 중에서 뭐 성적이 나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생각보다는 강하지는 않다, 그런 느낌이 8번마 스톤가입니다. 자, 그럼 제가 이번 경주에서 좀 강하게 보는 마필이 뭐냐면 11번마 프로미스입니다. 이 마필이 데뷔전 1200m에서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막판 탄력을 보였던 마필이고요. 이때 당시에 편성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산마 5군 승군전은 솔직히 편성이 조금 약했습니다. 그리고 직직전 경주 1700m 경주에서 압도적 인기 1위 마필이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동화 기수가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판 걸음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 프로미스라는 마필은 1400m라는 경주에서는 적정거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마필인데 1700에는 크게 어울리지는 않는 그런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자, 직전 국산마 5군 1400m로 다시 돌아와서는 막판 탄력을 보이면서 멋있게 올라왔던 마필입니다. 물론 이번 경주가 승군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는 좀 강해졌는데 저는 이번 경주 편성 자체가 앞선의 마필들이 버티기 힘들다라고 보는 경주이기 때문에 이 프로미스가 외곽에서 자기만의 걸음으로 치고 올라올 타이밍은 한번 잡을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고 있고요. 자, 이번마 스마트 뮤직도 역시 승군전인데 상승세죠. 마필의 상승세를 무시 못하는 거고요. 비교적 강편성에서 싸웠던 마필입니다. 선취입이 자유로운 전개 이점이 있는데 1400m는 이런 마필들이 잘 뜁니다. 뭐 앞에 순발력만 막 좋거나 막판 추임만 막강하거나, 물론 아주 능력만 하면 그런 마필들이 들어오는데 그것보다는 꾸준하게 뛰는 마필들, 이런 마필들이 어울리는 거리가 1400이기 때문에 비록 승군전이기는 하지만 저는 앞선의 마필을 놓고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면 막판 한 걸음은 낼 수 있는 마필이 2번마 스마트 뮤직입니다. 자, 여기에 최근에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마필이죠. 4번마 국카보. 될 듯 말 듯한 모습인데 이 마필이 지금 이 국산마 4군이 한계인가라는 느낌을 좀 받고는 있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저는 이제 시시원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4번 게이트이긴 하지만 좀 외곽으로 빼서 전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 4코너에서 휘감고 나오는 전개를 한다면 저는 이 국카보라는 마필은 기본적인 순발력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앞선 전개가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앞선의 마필들을 가장 많이 압박을 할 수 있는 마필이 4번마 국카보고요. 최근에 컨디션이 그렇게까지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 이번 경주를 계기로 좀 변화된 모습을 보이기를 기대해보는 마필이 4번마 국카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2번마 스마트 뮤직, 11번마 프로미스, 4번마 국카보, 그리고 복병마로 5번마 은빛 돌풍,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서울 7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8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배당을 노리는 경주다라고 할 때는 인기마를 제외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죠. 지금 이 서울 7경주 이게 1800m 장거리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는 경주의 흐름이 빠르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이번 경주의 인기마가 될 5번마 볼린, 뭐 이마필이 선전해서 입상을 하면
뭐 저는 그냥 틀리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볼린이라는 마필이 그렇게 강한 마필이다라는 느낌이 솔직히 별로 없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지금 착순권 언저리에서 맴돌고 있기 때문에 편성이 조금 약해졌다면 당연히 노려야 되는 마필이긴 한데, 저는 이 마필의 정체성이죠. 그러니까 순발력이 분명히 있는 마필이긴 한데, 그렇다고 1800을 선행을 가서 돌 수 있는 마필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고, 중간에 좀 밀고 올라오는 느낌은 있지만 막판 걸음이 조금 무뎌지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아마 이번 경주에 인기 1, 2를 다툴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이 마필을 좀 약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 어느 정도 배당을 노리고 들어가는 그런 편성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제가 이번 경주 편성에서 가장 좋게 보는 마필은 이 9번마 스팅제트입니다. 이세 마필이죠. 그러니까 더 보여줄 걸음이 남은 마필입니다. 물론 경주 거리 경험도 그렇고 아직은 전적이 그렇게 많지 않은 마필이다 보니까 그 점이 좀 아쉽긴 하고, 또 믿지 못하는 송재철 기수가 기승을 했기 때문에 이게 뭐 스팅제트를 강하게 볼 수 있느냐 뭐 이런 느낌이 있기는 하지만, 저는 마필의 기본 능력입니다. 이 마필은 뭐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한 마필이고 때에 따라서는 선행을 갈 수도 있는 마필인데, 어쨌든 이번 경주를 대비한 조교 모습도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9번마 스팅제트의 가능성 그리고 향후 발전 기대치까지 좀 보고 있는 거고요. 제가 이번 경주에서 경주의 흐름이 저는 느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 그러니까 막판 탄력을 좀 갖고 있는 마필들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후보군이 이 1번마 시크릿 왕자, 2번마 MG 베스트, 10번마 템베거입니다. 자, 시크릿 왕자는 자, 김태희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이 마필은 막판 탄력은 정말 막강한 마필입니다. 근데 초반이 너무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선행 강편성, 좀 앞선 경주의 흐름이 좀 빠른 경주의 흐름에서는 고전할 수밖에 없는 마필입니다. 근데 경주의 흐름이 빠르질 않다면 어느 정도 붙여 들어가는 상황에서 앞선이 그렇게까지 막 빨리 못 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사코노 이후 직선주로 해서 막판 자기 탄력을 보일 수 있는 마필이고, 아마 이번 경주에서는 인기도에서 조금 밀려 있을 가망이 높은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만의 전개를 딸 수 있다라는 거고, 자, 2번마 MG 베스트는 발전 기대치가 분명히 있는 마필인데, 이 두 번의 경주가 지금 성적이 안 좋다 보니까 생각보다 관심권에서는 조금 비껴 있는데, 당일 현장에선 솔직히 어떨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마필이 지금 싸웠던 두 번의 경주가 선행 강편성입니다. 엄청나게 선행이 빨랐던 경주고, 이 마필이 지금 1000m, 1200m 두 번의 경주 경험에서 거리를 확 늘려버렸죠. 그러니까 거리를 확 늘렸다라는 게 MG 베스트 입장에서는 경험이 없다 보니까 불리할 수밖에는 없는데, 이 마필의 질주 스타일을 보면 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경주입니다. 이 두 번의 경주가 아까도 말했듯이 선행 강편성이다 보니까 엄청 경주의 흐름이 빨랐던 경주입니다.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따라갈 수가 없는데, 그럼 이 마필이 기본적으로 순발력이 없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본 순발력은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런데 두 번의 경주가 너무 순발력 좋은 마필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MG 베스트 입장에서는 오히려 단거리 경주보다는 장거리 경주를 택해서 나오는 게 더 낫죠. 왜? 국산마 4군, 국산마 4군에서는 어쨌든 발빠른 마필들이 대거 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거리에서는. 그런데 이 MG 베스트라는 마필은 지금 외산마입니다. 국산마 경주에 외산마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10번마 템베거는 지금 조교가 조금 약합니다. 이 점이 좀 마음에 걸립니다. 조교가 좀 약한 게. 근데 이 마필은 강자의 면모는 없는데 근성은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앞선이 무너졌을 경우에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 10번마 템베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필은 지금까지 32번을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보여줄 걸음이 더 있다 뭐 이런 느낌에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상외의 결과가 나오는 경주에서는
막판 한 발을 몰고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 10번마 템베거입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이번 경주가 배당이 나올 만한 편성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배당이 나오려면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들이 선전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 이 6번마 데블케이나 7번마 더 자이언트 이런 마필들도 어느 정도 이 정도 편성이라면 해볼만 하다라는 느낌은 있는데 이 마필들은 어느 정도 인기마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실력에 비해서 배당의 메리트는 별로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배팅의 가치가 저는 좀 떨어지는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9번마 스팅제트, 2번마 MG베스트, 1번마 시크릿 왕자, 그리고 복병마로 10번마 템베거,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8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00m 전철한 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형적으로 인기만은 있는데 믿을 마필 없는 경주입니다. 그렇기는 한데 1200m라는 단거리에서 과연 전개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뭐 일단 이번 경주 일단 스타트가 딱 되면 5번마 럭키 프랭크, 7번마 스포르차, 그리고 10번마 자체 발광, 뭐 이런 마필들이 이제 선행을 갈 가망이 높고요. 휴양 복귀 전에 나서는 1번마 영원 빅맨이 과연 어떤 전개를 할 것이냐가 경주의 중심에 드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5번마 럭키 프랭크는 계속해서 아쉬움이죠. 앞선을 가고 있지만 뭔가 막판 근성을 지금 보이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 5번마 럭키 프랭크 입장에서는요, 지금까지 싸웠던 편성이 되게 만만치 않았던 편성입니다. 그러니까 럭키 프랭크 입장에서는 요번 편성이 좀 약편성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편성의 호기를 만났고, 뭐 유승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초반 강하게 추진을 할 것으로 보이고, 이 7번마 스포르차와 선행 경합을 벌이긴 할 텐데, 이 스포르차는 막판 뒷심이 없는 마필이죠. 그렇기 때문에 5번마 럭키 프랭크 입장에서는 이 정도 편성에서도 만약에 입상을 못한다면 점점 더 가망 없는 마필이 됩니다. 근데 이 럭키 프랭크라는 마필이 여기서 그냥 주저앉을 마필이냐 라고 했을 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편성의 호기를 만났다라고 보여지는 마필이 5번마 럭키 프랭크고, 이 마필이 선행을 가면 나머지 마필들이 따라가는 전개를 하다가 제풀에 꺾일 가망이 좀 높은 경주고요. 문제는 1번마 영원 빅맨이죠. 여기에 나와 있는 마필들 중에서 글쎄요, 기본적인 능력, 그러니까 제가 평가하는 기본적인 능력으로 봤을 때는 1번마 영원 빅맨이 가장 강합니다. 기본적인 순발력도 갖고 있고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한 그런 마필인데, 문제는 휴양마라는 거죠. 29주 만에 지금 나왔기 때문에 과연 휴양 복귀전에서 어쨌든 이 경주 감각을 찾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건데, 김영곤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편성도 약해졌고 주행심사 모습도 뭐 그렇게까지 문제가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좋은 전개가 가능하다. 그러면 결국 저는 게이트 2점을 안고 1번마 영원 빅맨도 앞선 선두 대열에 가담할 가망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1번마 영원 빅맨과 5번마 럭키 프랭크 이 두 마필의 단방 승부도 저는 좀 가능한 편성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장단점은 다 안고 있는 마필들이죠. 그렇다면 전개로 봤을 때 가장 좋아질 수 있는 마필이 뭐냐? 3번마 창조의 아침입니다. 자, 마이야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한 마필입니다. 근데 늘 빠른 경주 흐름에서 뭔가 한 발이 아쉬웠던 마필이죠. 근데 이번 경주는 앞선에 가는 마필들이 다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1번마 영원 빅맨은 휴양마였다라는 거, 5번마 럭키 프랭크는 뒷심 검증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 이 점이 조금 있기 때문에 3번마 창조의 아침이 선입권 언저리에만 좀 붙여뛸 수 있으면 저는 막판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 다시 말하면 전개의 이점이죠. 전개의 이점을 안고 있는 마필이 3번마 창조의 아침으로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 마필들이
솔직히 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는 그런 마필들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조금 애매한 경주죠. 이 10번마 자체 발광도 직전 경주에 막판에 바람이 불었던 마필인데 결국은 뭐 이렇다 할 능력을 보여주지는 못했고요. 저는 이번 경주에서 조금은 엉뚱하지만 그냥 조교 모습, 이번 경주를 대비한 모습, 그리고 좀 보여줄 걸음이 남아있는 마필이 뭐냐라고 했을 때 2번마 헤븐챗입니다. 솔직히 지금까지 뛰었던 전적으로 보면 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볼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번 경주 대비한 조교는 상당히 깨끗한 조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앞선이 무너지는 그림, 그러면 엉뚱한 승부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했을 때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 저는 2번마 헤븐챗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마필이 최근에 뒷심을 좀 발휘는 못하고 있는데 원래 뒷심이 없는 마필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5번마 럭키 프랭크, 3번마 창조의 아침, 1번마 영원 빅맨, 그리고 복병마로 2번마 헤븐챗,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하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구경주입니다. 국산마 3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00m 전체란 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국산마 3등급의 단거리이기 때문에 뭐 순발력 막강한 마필들이 출전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초반 자리잡기 싸움이 상당히 치열할 경주인데 여기에 출전하는 마필들이 순발력이나 이런 건 상당히 좋은데 막판 뒷심 검증은 잘 안 돼 있는 마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어 보이지만 좀 혼종구도로 갈 수 있는, 그리고 여차하면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들이 다 덮칠 수 있는 그런 경주 편성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에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 3번마 라운더맨, 4번마 월드 세넌스, 5번마 파르키우스, 6번마 브라보 플레이, 9번마 달빛 조각사, 11번마 블루밍스타. 11마필이 출전을 하는데 한 6마필 정도가 선행을 노릴 마필들입니다. 아마 이 마필들이 웬만한 편성에 가면 다 선행마들입니다. 근데 6마필이 다 나와버렸기 때문에 어려운 승부가 되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이 3번마 라운더맨, 지금 보여준 모습으로 봤을 때는 가장 안정적인 전력입니다. 순발력도 있고 앞뒤가 다 되는 마필이고 어쨌든 앞선에서 전개를 하는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가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였는데 직전 경주는 스타트가 5번째, 4번째 못 끄는 스타트는 아니지만 라운더맨이 갖고 있는 능력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늦은 출발이었죠. 그런데 이때 보시면 뭐 차돌다이아, 블랙모션, 글로벌 코디 다 앞선이 막강한 마필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곽에서 좀 고전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부담 중량이 상당히 높았죠. 그러니까 감량 기수를 기승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게이트도 3번 게이트. 자, 김성현 기수 제가 그렇게 뭐 좋아하는 스타일의 기수는 아니지만 어쨌든 3번 게이트에서 선행만 갈 수 있다면 부담 중량의 2.5로 마지막까지도 버틸 수 있는 마필이 3번마 라운더맨이고요. 4번마 월드 세넌스는 기본적으로 기복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기복마를 믿고 배팅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일 현장 상태를 좀 볼 수밖에는 없는데 과연 이 월드 세넌스가 초반에 라운더맨을 넘어설 수 있느냐인데 저는 그게 쉽지가 않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월드 세넌스가 그럼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한 마필이냐라고 했을 때 뭐 불가능한 마필은 아닙니다. 국산마 3군까지 승군을 한 마필이기 때문에 기본 능력은 어느 정도 갖고 있는 마필이기는 하지만 이번 경주에서는 좀 만만치 않은 편성이 될 것으로 보이고 5번마 파르키우스는 발전 기대치가 되게 있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컨디션 저하를 보이면서 그냥 그저 그런 마필이 되고 말았는데 생각보다는 좀 아쉬운 마필이 5번마 파르키우스고요. 6번마 브라보 플레이는 제가 선행마라고 생각했던 마필들 중에서는 가장 순발력이 떨어지는 마필이 6번마 브라보 플레이이기 때문에 전개가 꼬일 가망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문제는 9번마 달빛 조각사와 11번마 블루밍스타입니다. 먼저 11번마 블루밍스타의 문제는 뭐냐? 승군전이죠.
이 마필은 막강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고 막 밀고 나오면서 초반에 앞선에서 막 싸움을 하는 마필입니다. 그러면서도 근성으로 버텨내는 마필인데, 자, 이번 경주는 일단 기본적으로 승군전입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막강해졌는데 블루밍스타의 어떤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순발력을 보일 수 있는 편성이 되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부담 중량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외곽이긴 하지만 부담 중량 내려왔고 조제로 기수, 오히려 순발이 좋은 마필들이 많을 때 안게이트 쪽에서 갇히는 것보다는요, 외곽에서 자기만의 전개를 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필은 싸움을 하는 마필이고 감량의 이점을 안고 승군전이지만 도전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이 7번마 블루밍스타고요. 자, 9번마 달빛 조각사. 솔직히 여기 나와 있는 마필들 중에서 장래 발전 기대치 그리고 기본 능력은 저는 이 마필이 가장 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최근에 두 경주가 완전히 졸전이었죠. 졸전이었는데 이게 왜 졸전인가를 생각을 해봤을 때, 자, 이 8월 18일 경주가 보시면 휴양 복귀전이었습니다. 근데 여유 있게 우승을 했죠. 근데 그 다음부터 승군전입니다. 상대가 강해지다 보니까 이렇다 할 힘을 지금 쓰지를 못하고 있고 앞선을 가고도 막판에 지금 걸음이 무뎌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이 솔직히 달빛 조각사 입장에서는 조교가 강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게 일부러 강하게 안 하는 건지 아니면 마필의 상태가 좀 좋지를 않아서 강하게 못하고 있는 건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마필이 갖고 있는 기본 능력이라면 3번마 라운더맨이 선행을 나갈 때 바로 어깨 붙여갈 마필이 저는 9번마 달빛 조각사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필은 근성을 갖고 있거든요. 저는 이 마필이 아예 선행을 가는 것보다 붙여 싸움을 하는 게 더 낫다라고 봅니다. 이 마필이라는 게 습성이 뭐냐면 옆에서 뛰면 덩달아 뛰는, 그래서 이기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근성을 갖고 있는 게 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붙여 뛰는 전개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마필이 9번마 달빛 조각사고, 이번까지는 한 번 더 믿어볼 생각입니다. 왜? 기본 능력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번 경주에서 앞선이 마필들이 엄청 많고 혼전 경주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들이 전개가 당연히 좋겠죠. 당연히 좋은데 이번 경주는 앞선에 뛰는 마필들의 능력이 만만치 않은 능력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자,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후보군이 2번마 하이러너, 7번마 한강보스, 10번마 네모프린스, 뭐 넓게 보면 1번마 한강 히어로까지 볼 수 있는데, 저는 한강 히어로는 전개 자체가 어렵다고 봅니다. 안에 갇힐 가망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렇고, 하이러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안에 갇힐 가망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막판 전개에 있어서 초반에 자리 잡기가 좀 어려운 마필이고, 10번마 네모프린스는 저는 배당의 메리트가 별로 없습니다. 어쨌든 이번 경주의 네모프린스 어느 정도 인기권의 마필이 될 가망이 높고요. 자, 이역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자, 이 마필도 역시 승군전이다 보니까 감량 이점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추인마가 감량 이점이 있으니까 좀 더 유리한 전개가 가능할 수도 있는데, 직전 경주가 어떻게 보면 네모프린스 최적의 전개를 했습니다. 최적의 전개를 했는데 이착을 했고, 이번 경주에는 그럼 이런 전개가 나올 것이냐면 그렇진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인기 많으니까 견제의 대상이 되는 거죠. 차라리 저는 부담 중량이 좀 약점이긴 하지만 7번마 한강보스가 조교 모습도 그렇고 앞선이 막 무너진다면 막판 한 발을 보일 수 있는 마필이 7번마 한강보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경주의 흐름은 상당히 빨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경주 편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9번마 달빛 조각사, 3번마 라운더맨, 11번마 블루밍스타, 그리고 복병마로 7번마 한강보스,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10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8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글쎄요, 아마 10번마 월드블레임이 가장 많은 인기를 누릴 가망이 높고,
어쨌든 보여준 걸음으로 봤을 때 이마필이 지금 전적이 9번을 나와서 1번의 우승, 2번의 준우승, 5번의 3차를 기록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결정력 부족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막판 탄력 막강한 마필인데 또 앞선에 붙여뛰기도 하고 뭐 좀 전개 자체도 들쑥날쑥인 마필이긴 한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마필은 막판 한 발을 기대하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꾹 참고 가야 됩니다. 그럼 막판 한 발의 기회는 나오는 마필이고 이 마필은 저는 어느 정도까지 그러니까 최상위군까지도 좀 갈 수 있는 저는 그런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이 마필 데뷔 전부터 계속해서 제가 이 마필을 추천을 했었는데 데뷔전에서 비인기마였죠. 그래서 엄청난 고배당을 터뜨리고 들어왔던 마필인데 어쨌든 이제 점점 마필이 자기 모습을 좀 찾아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편성입니다. 여기에 문세영 기수까지 기승을 했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는 웬만하면 입상에 한 자리는 좀 차지할 수 있는 마필이다 라고 보는데 솔직히 후차권은 좀 오리무중입니다. 아마 이 8번마 이스트 웨스트가 어느 정도 좀 인기를 끌 텐데 이 마필이 지금 승군전에 나오고 있고 이 마필도 막강 탄력으로 좀 올라오는 마필이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승군전이다 보니 지금까지 싸웠던 상대와는 다르죠. 직전 경기에 보면 뭐 토로의 망치, 그랜드 실버 뭐 이런 마필들을 꺾고 올라온 건데 이런 마필들과 지금 여기 나온 마필들은 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스트 웨스트가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한 인기마가 될 가망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 7번만 메이킹 스토리는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의 능력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이 마필 자체가 뭐 승부를 할 수 있다 없다를 믿지를 못하겠고 거기에 송재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빠르게 앞선에 붙이면서 승부를 좀 해나가고 있는 마필이기는 한데 글쎄요 이번 경주 1800m 경주 거리에서 앞선에 빨리 붙였다라고 해서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이 생각도 들고 이번 경주에 과연 7번만 메이킹 스토리가 앞선에 갈 수 있느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6번 게이트에 콜긴이 있고요. 3번 게이트에 용암 마랭고가 있습니다. 자, 이 용암 마랭고가 제가 상당히 좀 강하게 보는 마필인데 이번 경주에 이 용암 마랭고의 모습을 보고 향후 이 용암 마랭고를 어떻게 볼 것이냐를 좀 평가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 3군까지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3까지 올라온 건 아니죠. 이 마필 점핑입니다. 지금 4군 마필이에요. 레이팅 47. 그래서 부담 중량이 많이 내려왔는데 자, 이 마필은 어쨌든 앞에서 싸움을 해야 되는 마필입니다. 근데 최근에 앞을 잘 나가지를 못하고 있고 직전 경주는 1700m 경주에서 좀 앞선이 두터웠던 경주입니다. 그러면서 앞선에 나가기는 했지만 경합 상황에 휘말리면서 힘을 못 쓰고 말았는데 저는 이혁 기수가 지금 연속 기승을 하면서 감량 이점으로 1800이긴 하지만 어쨌든 선행을 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마필이 선행을 가면 불리한 전개가 나올 수 있는 게 6번마 콜긴과 7번마 메이킹 스토리 이 두 마필이 좀 불리한 전개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좋게 보는 마필은 뭐냐? 일단 11번만 맥을데이입니다. 자, 이게 유수환 기수의 거의 뭐 자가용 마필이었는데 지금 헤리카심으로 변경을 했는데 직전 경주가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뭐 맥을데이가 못 뛴 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맥을데이는 자기 걸음을 냈습니다. 자기 걸음을 냈는데 뭐 만다로야 제가 가장 강하게 봤던 마필이고 걸자고건이나 불의 날개가 예상외의 승부를 해버렸죠. 그러면서 맥을데이가 막판에 막 쳐보기는 했지만 아쉬운 승부가 돼버리고 말았죠. 근데 저는 이 맥을데이를 항상 설명할 때 말씀드리지만 근성만큼은 정말 뛰어난 마필, 혼전 상황에서 뚫고 나올 수 있는 마필이 맥을데이로 보고 있는데 솔직히 이번 경주 대비한 조교 모습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편성 자체가 그렇게 강한 편성은 아니다라는 거죠. 여기에 2번마 위너형 부담 중량이 너무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 점이 조금 아쉬움이기는 한데 그래도 어쨌든 좀 기복은 있지만 막판 뚝심은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 2번마 위너형이고요.
보여줄 걸음이 더 남은 마필이죠. 이 4번마 울트라 썬더도 글쎄요. 이 마필이 지금 부담 중량도 직전에 대상 경주를 나갔었기 때문에 좀 내려왔고 그런 점은 좋은데 이 조교 모습을 보면 좀 힘겨워해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회복이 좀 덜 된 듯한 느낌이기 때문에 물론 제가 뭐 조교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단 보이는 모습이 그렇게 보이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는 추천하기가 좀 어려운 마필이 돼버린 거죠. 근데 이 울트라 썬더라는 마필은 여러분들 좀 눈여겨 봐두셔야 됩니다. 앞으로 더 뛸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저는 솔직히 이 식경주를 웬만하면 베팅하지 마십시오라고 했던 경주입니다.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경주인데 글쎄요, 월드브레임이라는 마필을 강하게 믿는다면 강축마가 있는 경주라면 베팅해볼 만한 편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10번마 월드브레임, 11번마 맥을데이, 3번마 용암마랭고, 그리고 복병마로 2번마 위너영,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11경주입니다. 1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2000m, 전체 11마필이 출전하는 오늘의 마지막 경주이자 2024년도 경마의 마지막 경주입니다. 자, 제가 보통 하루에 한두 개 경주 베팅을 하기 어렵습니다. 베팅을 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경주들이 꼭 있죠. 꼭 있는데 오늘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경주, 이 경주가 저는 웬만하면 베팅하지 마십시오라고 할 만한 경주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경주에 지금 나오는 마필들이요, 1등급 경주인데 대상 경주에 나오는 마필들을 제외하고는 강편성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1등급의 경주들이 1등급의 중하편성 이렇게 많이 형성이 되는데 이 경주는 거의 대상 경주에 출전하는 마필도 있죠. 대상 경주에 출전하는 마필도 있고 좀 강자들이 모였습니다. 거기에 경주거리도 2000m죠. 변수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혼전도가 높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마필들이 대부분 다 입상 후보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뜻 손이 가기 좀 힘든 그런 경주인데, 물론 이런 혼전 상태의 경주가 어떻게 보면 적중만 잘할 수 있으면 어느 정도의 배당을 안고 갈 수도 있습니다. 아예 저배당 경주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안고 갈 수는 있는데 만만치가 않은 거죠. 자, 1번마 용암보스. 어쨌든 1등급에서는 중위권 정도라고 봐야 되는 마필이고, 막판 탄력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편성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경주의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강하게 보기엔 좀 어려운 마필이고요. 자, 2번마 사련이 퍼스트는 제가 이때, 휴양 복귀 전이었죠. 이때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솔직히 말하면 직전 경주가 이게 1등급 승군전이었습니다. 앞으로 이 마필은 여러분들 꼭 좀 보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련이 퍼스트라는 마필은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장기 휴양 때문에 그 휴양 공백을 지금 메꾸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번 경주에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이냐인데, 저는 이번 경주에 당장 어떤 승부를 보기는 쉽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 내년에 이제 6세가 되거든요. 그러면 대상 경주는 몰라도 일반 경주에 나온다 그러면 이 마필은 앞뒤가 다 되는 전기에 이점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꼭 보셔야 되고요. 자, 3번만 메가드래곤은 이제 승군전에 나온 마필이죠. 이 사이먼 퓨어의 자마들이 좀 끈끈함을 갖고 뛰는 마필이고, 이 마필은 선입권 붙여뛰면서 막판 근성을 보이는 마필입니다. 물론 1등급의 승군전이기 때문에 상대가 만만치 않아졌습니다. 만만치 않아졌기 때문에 한 번쯤은 지켜봐야 되지만, 간량의 이점으로 한번 승부를 해볼 수도 있고 연승에 도전하는 마필이고, 4번마 라온 포레스트는 어쨌든 앞말 강자죠. 앞말의 강자인데 과연 2000m까지도 버틸 수 있느냐.
그러니까 어쨌든 막판 탄력으로 올라오는 마필이다 보니까 기대치는 좀 있기는 한데 지금까지 계속 안말 경주에서는 승부를 했었던 마필입니다. 그런데 이번 경주는 그게 좀 어렵기 때문에 이 라운포레스트 입장에서는 상대가 지금 만만치 않아진 겁니다. 그랬을 때 안말이 수말들과 싸웠을 때, 그리고 그 수말들의 능력이 없는 마필들이 아니다 보니까 이 라운포레스트가 아마 이번 경주에 인기마가 될 텐데 조금 조심을 해야 될 마필이고요. 5번 마 빅스고는 다 좋은데 지금 일단 휴양을 하고 나온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10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출주 주기가 조금 길어진 마필이고, 6번 마 노돈타임은 최근에 좀 회춘을 한 마필이죠. 기본 능력은 있는데 성적이 안 나왔던 마필입니다. 근데 최근에 조금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1등급 치고는 좀 약편성에서 싸웠던 마필이고요. 7번 마 티즈바로우즈도 항상 그 강자의 면모를 갖고 있는 마필인데 성적은 안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애매한 마필입니다. 그 게르 같은 존재의 마필이고 믿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자, 강풍마는 나중에 설명드리고요. 9번 마 글로벌 삭스는 이 마필은 원래 순발력이 좋았던 마필인데 최근에는 그런 순발력을 발휘하지를 못하고 있고 따라가는 전개를 하는 마필입니다. 근데 직전 경주의 아메리카 골드를 이겼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마필이 다시 살아난 거 아닌가 라고 보여지는데, 그 당시에 이 아메리카 골드를 빼고는 편성이 약했죠. 그렇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심장의 고동이 드디어 일반 경주에 나왔습니다. 이제 8세입니다. 내년에는 9세가 되는 거죠. 원래 이 심장의 고동은 은퇴를 하려고 했었던 마필이죠. 그랬다가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나오고는 있는데, 어쨌든 대상 경주에서는 통할 거름은 아닌데 일반 경주에서는 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매한 경주가 되는 거고, 11번만 마이티 굿은 약간의 기복입니다. 막강 탄력을 보일 때도 있지만 또 맥없이 무너질 때도 있기 때문에 정체성을 알 수가 없는 마필이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마필들이 어느 마필이 들어와도 솔직히 할 말이 없고 어느 마필이 못 들어와도 이유가 다 있습니다. 자, 제가 8번 마 강풍마 이 마필을 설명을 안 드렸는데, 저는 배팅을 한다면 무조건 이 말 놓고 합니다. 되든 안 되든 이 말 놓고 합니다. 저는 이 강풍마라는 마필은 1등급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갖고 있고 대상 경주에서도 저는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는 마필입니다. 근데 일반 경주에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풍마가 원래 지난주 출전을 하려다가 이제 이번 주 출전을 하고 있는데, 직전 경주가 너무 허무했습니다. 뭐 노돈타임, 용암보스 이런 마필들한테 졌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 과연 이 마필을 어느 정도로 평가를 할 것이냐가 문제기는 하지만, 저는 여기 나와 있는 마필들 중에서는 상승세도 그렇고 갖고 있는 능력도 8번마 강풍마가 가장 강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는 솔직히 여러분들한테 배팅을 권하지는 않는데, 마지막 경주잖아요. 그러면은 또 마지막 경주이기 때문에 배팅을 다 하고 싶죠.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경주를 배팅을 하신다면 8번마 강풍마, 저는 이 마필 하나만 딱 추천하는 경주고요. 강풍마를 중심으로 어느 마필을 붙여가느냐에 따라서 환수는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경주인데, 저는 인기마들이 아무래도 좀 위험 요소를 안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배당에 메리트 있는 마필들, 이런 마필을 찾아서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번 경주는 어쨌든 저는 배팅을 그렇게 권하지 않는 그런 편성입니다.